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을 둘러싼 현재의 거시적 환경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업스타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업스타트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었습니다.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다시 20%를 위협받고 있죠. 사실 최근 거시 환경을 봤을 때 이번 실적이 기대보다 더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업스타트를 둘러싸고 있는 금리 환경이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업스타트는 필연적으로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스타트는 대출 자산을 ABS 형태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얼마 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떨어진 게 4%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 수준이면 누가 위험자산인 ABS를 사려고 할 것이며 굳이 리스크를 갖고 갈 이유도 없을 겁니다. 시장에 있는 여유자금들은 모두들 미국채를 사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변동폭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채금리가 5%라는 건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는 곧 채권 가격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 채권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는가? 국가의 경제 안정화 정책, 즉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조정하는 방법이고 재정정책은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푸는 방법이죠. 미국은 현재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해가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제가 소파이 영상도 다루고 있는데 소파이의 핵심 사업인 학자금 대출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 유예가 되고 있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급격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 작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때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인플레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중립금리에서 크게 벗어난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 이미 시장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업스타트 영상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미국채 금리는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금리를 봤을 때 제 예상은 틀린 것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거시 경제 지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겠죠. 그럼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 경제는 혼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엄청난 적자 재정이었습니다. 엄청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유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돈으로 사회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니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국민들 호주머니도 두둑해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모두들 침체를 예상했지만 미국 경기는 오히려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3분기 GDP가 무려 4.9%가 나왔죠.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GDP가 웬만한 중진국보다 높다는 건 재정 정책이 먹혔다는 반증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정책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랐던 만큼 미국 채권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에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가야 하죠. 미국 연방정부는 2023년도에 GDP의 6.3%에 달하는 1조 6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전년보다 23%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입니다. 지난 6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은 디폴트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고 지난달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었죠. 이번에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이는데 협상은 한층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미 있는 지출 삭감이나
증세 법안 제정 계획에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재정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적자 재정은 내년 대선에서도 분명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결국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조기에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5%는 미국의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상식적으로 높은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높은 금리가 얼마나 더 유지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일 겁니다.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라는 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높은 금리고 앞으로 유지를 하거나 서서히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한두 번 더 오를 수도 있고 높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21년 말 제로금리에 가깝던 기준금리가 2년 만에 500%가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다시 발생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업스타트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오히려 순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금리에 적응하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고 업스타트의 실적에 금리 인하분이 반영되고 회사가 다시 성장성을 회복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아니라 2년,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매년 성과가 중요한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들은 업스타트 숏에 엄청난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시장에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다양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기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업스타트에 관심을 놓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악재들은 이미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던 고금리의 영향은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실적은 작년 대비 무너져 내렸지만 회사는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됐고 거시 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에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AI 신용 모델도 갈수록 개선되고 있죠. 모기지 대출까지 시장 확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환경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분명 리스크가 있는 투자지만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 앞으로 몇 개월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보다 길게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